자,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나폴레옹 아니에요? 맞아. 나폴레옹. 키가 작다. 네. 나폴레옹이다. 예, 나폴레옹입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황제까지 오른 인물, 나폴레옹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이런 그 주변의 왕정 국가의 이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일부를 단숨에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갑자기 이제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약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원정길에 나섰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집트는 유럽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폴레옹이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유럽의 절대적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위쪽에 영국이 있고 오스만 제국이 이쪽에 있고 인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1517년에 카이로를 비롯한 이집트 일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식민지로 이제 확보한 이집트에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는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런 가파른 성장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고요. 자, 근데 이제 영국은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인도와 동양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은 인도로 갈 때 대서양과 인도양을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중해를 지나서 이집트의 운하와 홍해를 잇는 길로 가면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루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목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해야 영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중요했군요. 예. 그러면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필요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고요.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군이 제대로 지원하기도 전에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긴 잘했나 보다. 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데에는 영국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 모자를 쓰고 있는 상강모를 쓰고 있는 인물이 보이시죠? 네. 예, 그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주변을 보시면은 뭘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자들입니다. 아? 학자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리학자, 식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와. 그래서 나폴레옹의 원정길에 동행한 학자들의 수는 무려 167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나네. 아니 나폴레옹은 전쟁에 학자들을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단순히 이제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유물을 탈취를 해서 이집트를 이제 자신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유물을 수집하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유물을 선별해서 가지고 가려는 약탈의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도구를 위한 공부를 하려던 거였네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나폴레옹의 꿈은 금방 끝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점령 4개월 만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은 영국군에게 패배를 하게 돼버렸죠. 영국이 왔구나. 결국 1801년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이집트 점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또 학문적인 연구를 동시에 병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집트 유물에 대한 관심을 그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집트 유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건 프랑스에서 나온 두 권의 책 덕분이었습니다. 한 권은 1802년에 출간된 이집트 원정에 따라 나선 학자였던 드농이라는 인물이 쓴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스케치하고 그곳에서 느낀 자신의 감상을 담은 여행기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묘사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였냐면은 룩소르 인근의 건축물 중 하나인 덴데라 신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덴데라라고 해요. 덴데라. 그래서 이 드농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에서 이 신전을 어떻게 묘사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여기는 어머. 뭐가 사진이고 똑같아. 뭐가 그림? 자, 저 이쪽이 오른쪽 사진이고요. 게 그림이구나. 어머. 뭐가 사진이고 똑같아. 뭐가 그림? 자, 저 이쪽이 오른쪽 사진이고요. 게 그림이구나. 네, 이쪽이 이제 드농이 소개한 그림입니다. 와, 그림을 대박. 진짜 똑같이 그렸는데요? 예. 덴데라는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앞에 6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네. 그 기둥에 하토르 여신이란 여신의 얼굴을 새겨놨는데 드농이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야, 진짜. 재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잘 그렸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 예, 그래서 이제 고대 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드농의 글과 그림은 프랑스인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을 했고요. 이 책은 불과 몇 달 만에 20쇄를 찍었고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돼서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진짜 히트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나일강 상류와 하류 여행기에 이어서 나온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이제 이집트 원정길을 따라갔던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과 이집트의 모든 것을 기록한 이집트지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에는 어떤 이집트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 또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건 좀 뭔가 이것도 그림이에요? 예. 아멘호텝 3세라는 파라오의 좌상 앉아 있는 석상입니다.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크기에 비하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지금도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다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유적들이었는데요. 이집트지에는 조각상의 부품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서 남겨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그 시대 때 그 미술 문화, 그다음에 이런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저런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맞아요. 제가 지금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네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에서 올라와요. 느껴져요. 놀라워요. 목소리가 떨려요. 네. 이집트 덕후가 맞으시네요. 네, 저는 그런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집트지라는 이런 백과전설을 통해서 환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를 이제 실제로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집트 열풍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 이집트 열풍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우선 유럽인들은 각종 물품에 이집트의 무늬와 문양을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하는 거예요? 자, 유럽인들이 이집트의 모티프를 사용해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와, 야. 완전 유행이었네요. 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진짜. 자, 이쪽 왼쪽에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여신들 여신 이런 것들을
새겨진 벽난로의 틀입니다. 아, 네. 정말로? 너무 멋있다. 이건 보석함인데요. 보석함 밑에 이제 스핑크스를 사용을 했죠. 이집트 풍이 느껴지시나요? 너무요. 그냥 이집트 거 같아요. 네, 너무. 아, 그냥 네. 네.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 네. 이런 그 물품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열풍은 패션계도 이제 강타를 했습니다. 아. 자,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패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패션? 오, 너무 이색적이다. 이국적인 패턴으로 된 다양한 색상의 캐시미어 쇼를 걸치고요. 머리에 쓰는 거 모자 어, 같은 것도 그치, 영향을 받은 것 그거하고. 같아요. 예. 터번을 터번 스타일로 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브로치 역시 이집트 상류층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패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풍 패션이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이집트 열풍은 심지어 프랑스 황실의 인테리어까지 바꿔놨습니다. 최고위층까지. 예. 여기 보시는 것이 나폴레옹의 왕후 조세핀 왕후의 이제 침실입니다. 아, 그래서 왕실 구성원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이 이집트 유물들을 묘사한 스케치에 영향을 받아서 실내 장식을 고대 이집트풍으로 방은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장식했다고 합니다. 화려하다 화려해.